올해 신동랩 3호점을 오픈하면서 4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점장은 2호점에 있던 에이스 직원이 맡아서 총 직원은 5명이었어요. 오픈하기 전에 2호점에서 미리 교육을 다 하고 준비를 척척 해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다 너무 잘 따라준다고 점장이 아주 흡족해 하더라고요. 저는 신입 직원들하고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다들 열정이 넘치고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장이 눈여겨보던 에이스 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그 둘은 교육기간 동안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척척 찾아서 하는 열정적인 직원들이었습니다. 둘 다 몇 년 후에 음식점 창업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전날,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힘들었던지 직원 중에 하나가 퇴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은 그렇게 일을 잘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어차피 오픈 초창기에 매출이 낮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오픈 첫날, 에이스 직원 1명이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래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직원을 1명 정도 넉넉하게 뽑은 상태였거든요. 바쁘고 어수선하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남은 에이스 직원 하나가 큰 힘이 되기도 했고요.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본인도 힘들 텐데 오히려 점장을 많이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일이 흘렀고 남은 에이스 직원이 회식을 한번 하자고 해서 모처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에이스 직원이 점장에게 얘기를 했대요. 점장님,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지. 저는 점장님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까 화이팅 하자고요. 그리고 다음날 무단결근. 이제 남은 건 점장과 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남은 직원 1명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긴 했지만 서빙 담당이라서 주방이 큰 문제였죠.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어가고 손님도 줄을 많이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새로 뽑은 신입 직원이 그날부터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파출 직원도 급하게 불러서 일단 머릿수는 채워놨어요. 그래도 점장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또 고비를 넘기나 하던 찰나 점장이 연어를 잡다가 손을 깊게 베이고 맙니다.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많이 급했던 거죠. 응급실 가서 열바늘인가 꼬매고 다시 와서 어쨌든 그날 장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주방일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장은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일단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신입 직원 2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신동랩 3호점은 오픈하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내가 직접 가게에 나가서 일한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장이 출근해서 직원 2~3명 몫을 해내는 것이 무난하고 당연한 해결책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 땜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점에서도 사장을 의지하게 돼요. 정 안 되면 사장님이 나와주시겠지? 점장에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자생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직원 관리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이 땜빵을 안 나오면 섭섭해해요. 땜빵 나가는 게 사장의 일이 됐기 때문이죠. 와, 어떻게 본인 가게가 안 굴러가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장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요. 땜빵만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땜빵은 하지 않는다고 점장들에게 못을 박아 놓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땜빵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5년 동안 땜빵을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제가 땜빵을 나가지 않았고 가게 문도 닫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총괄 관리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이 다입니다. 대표님, 신동랩 3호점이 도저히 혼자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른 지점에서 파견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이고요. 가급적이면 2호점에서 잘하는 직원 1명을 아예 3호점으로 발령을 내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2호점에서 1명, 가까운 국밥 지점에서 1명이 파견을 나왔고 총괄 관리자도 3호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점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잘 하던 직원 1명을 3호점으로 아예 발령을 내서 그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문을 닫거나 사장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동랩 3호점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달랐던 건 바로 직원 수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지점에서 데리고 올 인력도 있었고, 관리자도 긴급한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직원만 많고 매출이 적으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크면 대부분의 직원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눈앞에서는 사라져요. 점장과 그 관리자가 그 문제를 대신 안고 가니까요.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100명, 200명 그만둔다고 한들 스타벅스 회장이 신경이나 쓰겠어요? 각 지점에서 직원들은 알아서 다 뽑고 안 되면 다른 지점에서 도움도 받고 하면서 다 돌아갑니다. 회장은 누가 그만뒀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규모가 작은데 어쩌죠?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으로 발전을 못 시키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는 사장님들이 많죠. 예를 들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더 나아가서는 지분을 준다. 가족을 관리자로 쓴다. 관리자 급여를 파격적으로 준다. 아니면 모든 직원들 급여를 고르게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임시 방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임시 방편을 다 갖다 쓴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작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답을 찾기 위해선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요. 딱 이 포인트가 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규모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원활한 운영이 돼야 한다. 서로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로켓이 발사된 이상 주변 상황 보면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발사된 추진력을 그대로 다 이용해서 주저없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지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